오래 서서 일을 하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긴 경우 다리가 무겁고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건강솔루션에서는 다리 부종과 중압감, 심해지면 근육 경련까지 유발할 수 있는 하지정맥류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 중 표재성 정맥이라 불리는 정맥이 두꺼워지고 변형된 형태를 보이는 질환인데요. 하지정맥류 환자는 다리가 무겁고 피로한 증상을 자주 느끼며 종종 통증이나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는 어떤 이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는지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 전체 환자의 한 70~80%가 유전적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 있어서 임신해서 생기는 경우, 남성에 있어서 많이 서 있거나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증상은 정맥류가 조금 있어도 없는 경우에서부터 다리가 무겁고 피로하고 저리고 쥐가 나고 붓고 이런 경우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병이 진행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허벅지 바깥쪽에 실핏줄 등 평상시 보이지 않던 혈관이 보이거나 지렁이 같은 혈관이 관찰되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파악 후 치료를 결정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치료 없이 환자 자신이 운동을 한다든가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서 어떤 증상을 개선시키는 보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주 심하지 않은 정맥류 초기에는 주사제를 이용한 경화요법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그것은 간단하게 이 보이는 혈관, 겉에 있는 혈관에다가 주사를 놔서 그 혈관을 없애주고 다리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이고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바로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치료법이에요. 하지만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겉의 문제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혈관까지 고장이 났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입원과 국소 마취라는 아주 간단한 마취와 그 다음에 이 절개 없이 나중에 수술 후에 이 흉터 전혀 없이 치료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 후에 바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부터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번 발생한 하지정맥류는 시간이 갈수록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초반에 진단하거나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 평소 하지정맥류 관리를 위해 생활 속에서 주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다리가 좀 무겁고 힘들고 정맥류가 있다. 이럴 때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많이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그다음에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다리를 좀 움직여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걷기나 수영,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스트레칭 이런 운동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게 되면 다리에 더 많은 부담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너무 많이 안 나가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기가 정맥류인 줄을 알면서도 무서워서 병원을 못 오게 되는 경우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 못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맥류 치료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을 하거나 몸에 꽉 끼는 옷을 즐겨 입는 습관,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등은 하지정맥류의 발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리가 붓고 무거워 불편하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하지정맥류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